자, 여러분, 우리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요, 이미지 메이킹의 개념, 이미지의 형성과 관련된 효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개념은 기출문제의 보기로 자주 활용되니까 정확하게 학습해 주셔야 되고요. 이미지와 이미지 메이킹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 형성과 관련한 효과는 모든 내용이 출제되었으므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특히 사례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므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연관이 나타나는지를 주의 깊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지위에 맞게 내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를 최상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노력을 통칭하는 것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외모를 개선시키는 것도 있고요. 내면의 자신감을 이끌어내는 것, 외적 이미지를 강화해서 긍정적으로 내적 이미지를 끌어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잘못 이해하면 겉만 치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질과 내면의 능력, 장점을 훌륭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주관적인 자아와 객관적인 자아의 인식 차이를 좀 제거하고 축소해서요. 나를 좀 객관적인 자아상으로 좀 만들고 확보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열등감을 좀 극복하기도 하고요. 자신감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모라 하면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으로 풍기는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표정, 헤어스타일, 패션, 자세, 매너, 화술, 억양 등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조화돼서 뿜어내는 그 사람만의 분위기가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인데요. 매너나 행동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무조건 멋있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총체를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나다운 참 나를 찾아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합니다.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의 인식자 차이를 제거하고요. 축소해서 객관적인 자아상을 확보합니다. 시험 문제에 이 개념과 의의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므로 정확하게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적 이미지를 강화해서 긍정적인 내적 이미지를 끌어낼 수 있고요. 현실 자아를 이상적 자아로 끌려 올려서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고요.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자아를 찾는다, 객관적인 자아상을 확보한다, 이상적인 자아상을 확보한다는 걸 그 의의로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갖고 있는 개성, 독특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참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왜곡된 자아를 품게 되므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 처한 환경을 뭐 한탄하기도 하고 이게 부정적인 역할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나다운 나를 찾는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시기에 이미지 메이킹이 겉을 좀 단장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신다면 지금부터는 참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아가 있어요. 자신이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조아리의 창이라고도 해서 4개의 사사분면으로 놓고 보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에 대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판단하는 것은 내가 보여준 것 위에도 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타인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면 내 행동 어딘가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고요. 이상적인 자아라는 건 좀 자아 상태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자아에서 이상적인 자아로 끌어올리는 거.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뭔지, 그 다음에 진가, 신분과 역할에 맞도록 나를 어떻게 브랜드화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의 6단계가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요. 1단계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따라하고 싶은 롤 모델을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거를 알았다면 나를 어떻게 개발할지 찾으시는 거고요. 그 개발의 과정이 끝났다면 나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지, 그리고 포장이 다 된 상품이라면 나를 어떻게 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건 사실 요즘처럼 미디어나 노출이 심한 환경에서는 특히 더 진정성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실해라, 나에게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거, 이런 6단계의 과정이 이미지 메이킹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 효과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를 완벽하게 공부하면 이 챕터에서 나오는 문제는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출제 빈도도 굉장히 높고요. 출제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책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이게 뭐였지? 이게 이거였나? 저거였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의 어떤 자료들을 추가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시는 거,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좀 출제해 드립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늘 얘기하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여기를 다 맞으면 합격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형성에 관련된 효과들입니다. 초도 효과고요.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케팅의 법칙에서도요. 마케팅의 제1법칙이 선도자의 법칙이거든요. 선도자의 법칙인데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훨씬 더 큰 첫 번째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의 정보와 이미지는 이후에 이와 반대되는 정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인상이 나쁘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효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최근 효과이고요. 초도 효과와 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시간적인 흐름에서 가장 마지막에 제시된 정보가 인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보다는 최근에 입력된 정보가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라는 의미로 권투 경기에도 종소리 땡 칠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이 같은 펀치라도 가장 마지막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는다. 앞에 했던 초동 효과와 반대 효과가 있죠. 어떤 특정 연예인을 지정해서 그런데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타이밍에 한 연예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난처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됐었습니다.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나쁜 이미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막 뭐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이렇게 호평이 일색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최근에 발표된 기사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최근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후광 효과는 뒤에서 후광이 난다 이런 건데요.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이나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광배 효과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나 매력 때문에 다른 특성들이 좋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이 간다면 그 사람은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관대하다는 평가를 좀 받는 편이고요. 매력적인 사람이 못생긴 사람에 비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왜 TV 광고나 여러 광고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 이유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써보지 않았지만 그 연예인에 대한 호감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 상품을 굉장히
롱텀으로 촬영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 브랜드를 떠오르면 바로 떠오르는 배우들이 있을 겁니다. 브랜드를 지칭하진 않지만 뭐 커피에서도 장수하는 브랜드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 배우의 이미지가 굳건하게 좋은 이미지로 계속 가니까 그 브랜드가 같이 성장하는 브랜드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광고계에서 계속 찾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좋은 사람들을 찾는다는 어떤 불문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악마 효과는 이거랑 좀 반대인데요. 그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다른 모습을 보기도 전에 부정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있잖아, 마른 사람은 성격이 너무 예민한 거야. 예쁜 사람이 일도 잘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그 사람의 그 뒤에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매력적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건 관심이 없고요. 내가 그냥 판단해버리는 외모의 평가 때문에 평가를 뒤로 하지 않는 악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주고 있죠. 이번엔 부정성 효과입니다. 부정적인 특징이 긍정적인 특징보다 인상 형성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 막 칭찬을 합니다. 있잖아, 그 은미라는 친구 너무 착하고 예쁘고 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보통 그 은미라는 친구가 좀 그렇대, 뭐 이렇게 누군가를 조금 폄하하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고 비중을 크게 두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단점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걸 부정성 효과라고 합니다. 이번엔 맥락 효과입니다. 처음에 인지된 이미지가 이후 형성된 이미지의 판단 기준이 되고요.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해서 인상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처음에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같은 대상에 다른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자 주인공이 뭐 길 가던 어르신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 도와준 어르신이 나중에 보니까 뭐 어디 회장님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뭐 할머니야. 이렇게 복선을 까는 드라마의 장면에서도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맥락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면 그 사람의 좋은 이미지를 보게 될 거고 거꾸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또 반대 효과가 있겠죠. 온화한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기적인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교활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런 효과를 맥락 효과라고 합니다. 이번엔 빈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게 형성됐다 할지라도요. 반복해서 제시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첫인상과 달리 진지하고 솔직하게 되면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첫인상이 나빴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거, 이런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호감득실 효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을 처음부터 계속 좋아해 주던 사람보다 자신을 싫어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처음부터 계속 싫어하던 사람보다 자신을 좋아하다 싫어하는 사람을 더 싫어하게 된다. 어떤 걸 득실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처음에 싫었는데 우리 미녀와 야수에서도 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싫어하다가 나중에 더 좋아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현저성 효과라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이 인상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는 심리 현상인데요. 현저성 평양 또는 독특성 효과라고도 합니다. 사물 또는 사람을 볼 때 전체의 모습을 보지 않고 눈길을 끄는 어떤 걸 먼저 본 다음에 그때 받은 인상만으로 전체적인 사물 또는 사람의 속내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막 다리를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처음 만났는데 턱 수염이 더부룩한, 저 사람은 청결하지 못한 것 같아. 뭐 이빨에 고춧가루가 있어요. 저 사람은 깔끔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처음 만난 거, 그 사람의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떤 특정 부분을 봐서 나타나는 효과를 현저성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 여러 가지 이미지 형성에 관련된 효과를 살펴봤다 그러면요. 지금은 퍼스널 브랜딩 챕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나운서계의 누구,
광고계의 누구, 요리업의 누구 이렇게 떠오르는 대가들이 있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 가치관, 비전, 장점, 능력 등을 분석해서 개인의 포지션과 목표를 정하고 차별화시켜서 경력이나 자기계발 등의 지침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의 선생님들이 얘들아 나중에는 방송국도 막 혼자 차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믿지도 않았죠. 지금 굉장히 1인 미디어 방송이 활발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먹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이 드시고 잘 먹는 거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세분화되어 있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퍼스널 브랜딩화를 확실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보다 적극적이고 좀 목표 지향적인 개념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선생님이랑 실전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신을 처음부터 계속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부정적이다가 긍정적으로 변한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이론은 무엇일까요? 자, 고르셨습니까? 네, 호감득실 이론입니다. 다 맞추셨나요? 두 번째, 다음은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효과를 골라 쓰시오. 처음 인지된 이미지가 이후 형성된 이미지 판단 기준이 되고 전반적인 기준을 제공해서 인상 형성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어떤 효과일까요? 자, 고르셨습니까? 네, 맥락 효과입니다. 처음에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같은 대상에 다른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다음은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맞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첫인상이 나쁘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 고르셨습니까, 여러분? 네, 초두 효과입니다.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좋은 일을 하고도 한 번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나쁘게 보거나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효과일까요? 자, 고르셨습니까? 네, 부정성 효과입니다. 부정적인 특징이 긍정적인 특징보다 인상 형성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면 나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한다. 이건 무슨 효과일까요? 자, 고르셨습니까? 최근 효과입니다. 시간적 흐름에서 가장 마지막에 제시된 정보가 인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이 가는 사람은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우리 설명드렸습니다. 고르셨습니까? 네, 후광 효과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이나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미지의 이해에서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3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